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1일로 정확히 반년입니다. 이달 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는커녕 아직도 감염병에 대한 많은 정보가 많은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는 다른 호흡기 감염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특징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때 코로나19가 여름에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확산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는 유난히 전파력이 세다는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첫 감염이 보고가 됐는데 이로부터 8달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8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전파력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한 명이 몇 명에게 이 전파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제 현재 세계 평균이 한 3에서 5 정도 되고 뭐 2에서 5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메르스가 1 미만이었고요. 또 사스가 2에서 4 정도였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아주 낮은 편이 아닌데요. 네. 코로나19는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감염 초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전파력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게다가 S형, V형, L형 등 이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전파력이 10배 센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종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코로나19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안심할 수가 없죠.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가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57일 만에 완치된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탈모가 없었고요.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탈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을 막아서 배수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네, 부산 47번 환자였던 박현 부산대 교수가 SNS에 코로나19 완치 판정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박 교수가 밝힌 구체적인 후유증을 보면요.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또 집중이 힘들고 가슴과 배 통증 그리고 속쓰림이 있고 또 예. 피부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피부 건조증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유증이 여러 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영국인 여성이 완치된 후에 증상이 완화했다가 후유증이 찾아와서 5달 반이 지나도록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n after a couple of weeks, I felt a lot better and thought, okay, it's been terrible, but I'm getting better. And then everything actually got much worse in the second month. So I ended up at A&E in the second month with just incredible abdominal pains and lots of joint pains and terrible headaches, sort of shooting pains up and down my arms. And then that's kind of come and gone, and it's now, over 5 months, 5.5 months later, and I still feel really pretty unwell, both physically and cognitively. 네, 후유증을 인터넷 공간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석 달 만에 음성 판정을 받은 한 영국인 여성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 청소나 계단 오르기, 양치 등 기본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20km를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했다면서 이런 증상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는 이런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많은 그 사례를 봤는데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땐 참 기뻤을 것 같지만 자, 그 이후에도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이런 게 워낙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증상이어서요. 과학계에서는 이제 막 연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완치 후에 2달 넘게 지속되는 후유증을 롱테일 코로나 또는 뭐 롱하울 코로나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최근 이탈리아에서 이런 롱테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코로나19 중증 환자였다가 완치된 사람 가운데 87%가 2달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을 겪었고 또 이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후유증을 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증상은 피로감과 호흡곤란이 있었고 또 관절 통증과 가슴 통증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는 또한 이 경증 환자도 35%나 후유증을 앓았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중증 환자뿐만이 아니라 경증 환자 역시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건데 이 후유증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 치료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연 치유한 사람 가운데서도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이 롱테일 코로나를 코로나19 자체의 특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 혈관 연관성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혈관 쪽에 어떤 침전물을 쌓이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피가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거를 막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설은 있는데 목은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네, 또 신경학계에서는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로감이나 뭐 기억력 감퇴 등 롱테일 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이 전부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경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고 했지만 예. 뇌와 연결된 신경세포에 이 영향을 줄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19로 오래 격리됐던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at some people have reported breathlessness, some people have reported difficulties with their heart, but also we know that some people also have developed depression, maybe because they haven't been able to manage their symptoms. Or it could have been something totally separate that, because they haven't been able to contact their, they have a lot of social support and that sort of thing. 자, 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까지도 남긴다. 그리고 게다가 원인까지 알 수 없다니까 이 확진자의 완치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다른 감염병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었던 건가요? 네, 아직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인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를 봐도요. 완치 후에 긴 후유증이 생겼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별난 바이러스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인데요. 사스나 메르스는 그 유행이 금방 사그라들었고 또 확진자도 코로나19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설령 롱테일이 있었더라도 보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후유증을 자각을 하고 또 통계가 나오고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후유증의 원인과 치료법이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무엇보다 애초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